강남 어느 회사의 구내식당. 한켠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야, 인턴, 넌 밥도 제대로 못하냐? 회사의 악마 같은 김 전무가 오늘도 어김없이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못 본 채 하고 넘어갑니다. 역시 요즘 인턴은 수준이 하구만. 싹 다 잘라버려야겠어. 인턴은 눈물을 쏟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날의 행동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바로 그 여자는 자신의 밥줄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존재였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한경바이오 본사 구내식당. 점심시간의 분주한 소음 속에서 인턴 정윤아 씨는 오늘도 배식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단발머리에 소박한 옷차림의 그녀는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대학생 인턴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차분한 눈빛 속에는 뭔가 남다른 깊이가 있었죠. 물론 아무도 그걸 알아채지는 못했습니다. 윤아 씨는 지난달부터 이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인턴들처럼 커피를 끓이고 복사를 하고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사무실 정리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배식 봉사를 자원에서 하고 저녁에는 늦게까지 남아서 정리 업무를 도맡아 했죠. 윤아야, 너 정말 성실하다. 나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동기 인턴인 정소혜 씨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윤아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일이니까 해야지. 그리고 이런 경험도 나름 의미가 있어. 하지만 윤아 씨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회사의 문화,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숨겨진 문제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그 이유는 아무도 몰랐지만요. 김태건 전무가 식판을 들고 다가왔어요. 중년의 그는 회사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윤아 씨가 정성스럽게 밥을 담아주는데 갑자기 김 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뭐야? 이게 사람이 만든 밥이야? 나보고 이걸 먹으라고? 밥이 조금 지른 걸 가지고 난리를 치기 시작한 김 전무. 김 전무는 기분이 안 좋은 날이면 이렇게 생사람을 잡곤 했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죠. 윤아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담아드릴게요. 하지만 김 전무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야, 인턴, 이따구로 해서 회사 다닐 수 있겠어? 당장 잘라버려야겠네. 인턴이라고 해서 대충대충 하면 되는 줄 알아? 김 전무의 발언은 점점 수위를 넘어가고 있었죠. 주변 직원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윤아 씨는 고개를 숙이고 또 한 번 사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 전무는 식판을 들고 가면서도 중얼거렸죠.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예의라는 걸 모르나 봐. 그때 회사 25층 회장실에 누군가가 이 모든 상황이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경그룹 이범수 회장이었죠. 그는 딸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딸 윤아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요. 회장님 개입하시겠습니까? 장현우 보좌역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윤아가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지켜보자. 그날 이후로 김태건 전무의 갑질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치 윤아 씨를 일부러 괴롭히는 것 같았어요. 정윤아 인턴, 지하창고 정리해. 오래된 서류들이 너무 지저분해져 있어. 지하창고는 먼지가 자욱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곳이었어요. 형광등도 몇 개가 깜빡거리고 있었죠. 윤아 씨는 말없이 작업복을 입고 내려갔습니다. 몇 시간 동안 혼자서 무거운 박스들을 옮기고 정리했어요. 손톱 사이에는 먼지가 끼고 옷에는 거미줄이 묻었지만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인턴에게 시키는 거지? 지나가던 다른 부서 직원이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는 않았어요. 김 전무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거든요. 이번엔 전층 사무실 책상 닦기야. 청소 아줌마들이 놓친 부분이 많더라고. 이틀 뒤에는 또 다른 지시가 내려왔어요. 윤아 씨는 각 층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의 책상을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개인 물품까지 치우고 정리하라는 지시였어요. 어떤 직원들은 미안해하며 이런 일까지 시키다니 하고 중얼거렸지만 대부분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저기요, 제 개인 컵도 좀 씻어주세요. 한 선배 직원이 말했어요. 윤아 씨는 아무 말 없이 컵을 받아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이 보고서들 전부 스캔해서 디지털화해. 긴급 업무야. 김 전무가 책상 위에 쌓인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를 가리켰어요. 대부분 10년도 넘은 자료들이었습니다. 정말 긴급한지 의문이 들었지만
유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늦게까지 남아서 한 장 한 장 스캔했습니다. 복사기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에 메아리 쳤죠.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마지막 전철 시간도 지나버렸습니다. 유나야, 택시 타고 가. 내가 돈 줄게. 정소혜 씨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찜질방에서 자고 갈 거야.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 이런 건 인턴에게 시킬 일이 아니야. 혹시 김 전무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아니야. 그냥 일이니까 해야지. 유나 씨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소희 씨는 답답해했어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갑질이야. 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어. 괜찮다고 했잖아. 걱정하지 마. 사실 유나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차분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누가 김 전무의 편을 드는지, 누가 불편해하는지, 회사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이에요. 그날 밤 회장실에서는 이범수 회장이 딸의 근무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김태건 전무의 행동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장현우 보좌역이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지만 회장은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유나의 뜻을 존중해야 해. 그 아이가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지 지켜보자. 하지만 회장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회장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 보좌역 김태건 전무의 인사 기록을 자세히 조사해봐. 조용히 말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장현우 보좌역은 즉시 움직였어요. 김태건의 과거 근무 이력, 인사평가, 그리고 그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퇴사 사유까지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뒤지고 전 직원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말을 아꼈지만 회사 차원의 공식 조사라는 걸 알고는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장현우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회장실에 들어왔어요. 김태건 전무가 근무한 부서에서는 유독 젊은 여직원들의 퇴사율이 높았어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난 3년간 그의 부서에서 퇴사한 여직원이 12명입니다. 회사 평균의 3배에 달해요. 그리고 퇴사 사유를 보면 장현우가 서류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개인적 사유, 타 직장 이직, 건강상 이유 등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직장 내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만 여전히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어요. 딸이 끝까지 해보게 하자. 하지만 준비는 해둬야겠어. 어떤 준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식 조사가 시작되면 완벽해야 해. 빈틈이 있어서는 안 돼. 한편 유나 씨는 회장 몰래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의 이성호 과장과 조용히 만났어요. 과장님, 익명 설문조사 결과 좀 볼 수 있을까요? 인턴이 왜 그런 자료를? 제가 졸업 논문 주제로 직장 문화를 다루거든요. 참고용으로만 쓰겠어요. 이성호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몇 장의 서류를 건넸습니다. 비밀로 해야 해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니까. 유나 씨는 서류를 받아보며 놀랐어요. 김태건 전무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회장은 드물게 구내식당에 나타났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을 굳혔어요. 이제 그만이야. 회장은 장현우에게 지시했습니다. CCTV 영상, 녹취록, 퇴사자들의 증언 메일, 모든 증거를 수집해 정식 절차로 진행할 거야. 김태건 전무는 점점 더 유나에게 날 선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녀를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정유나 인턴, 이번 보고서 정말 엉망이네. 이런 실력으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려고. 사무실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김 전무는 유나 씨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인근 부서에서도 다 들릴 정도였어요. 이 정도로는 대학교 과제도 통과 못할 수준이야. 다시 해와. 김 전무가 서류를 유나 씨 앞으로 던지듯 내밀었어요. 몇 장의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 써. 이런 식으로 하면 정직원 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유나 씨는 여전히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분노가 아닌 차분한 관찰의 시선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더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애초에 능력이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말이야. 김 전무의 말에 몇몇 직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유나 씨는 혼자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멀찍이 떨어져 앉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무도 같이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 인턴,
김 전무님한테 찍힌 것 같아. 우리가 괜히 엮이면 안 되잖아.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유나 씨 귀에 들렸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범수 회장이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경호원도 없이 혼자서요. 직원들이 놀라며 인사를 했지만 회장은 조용히 손을 흔들며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회장은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혼자 앉아있는 딸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거든요. 더 이상은 안 돼. 회장은 장현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때였어요. 장현우 보좌역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을 분석하고 녹취록을 정리하고 퇴사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여보세요, 이지영 씨? 한경바이오 장현우입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세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김태건 전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분 때문에 제가 퇴사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뭘 더 물어보시려고요? 정식으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녹취와 문서로 남길 예정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태건 전무의 운명을 바꿀 증거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인사팀에서 정기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태건 전무님, 최근 부서 운영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김 전무는 여유롭게 의자에 앉았어요. 아직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뭐든 물어보세요. 전 항상 원칙대로 일하거든요. 인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인턴들이야 뭐 시키는 대로 하게 하죠. 그런데 요즘 애들은 정말 싸가지가 없어요. 특히 그 정유나라는 인턴은 눈빛부터 건방져요. 면담관이 메모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뭔가 불만이 있어 보여요. 요즘 젊은 애들 특징이죠. 김 전무는 자신도 모르게 자폭하고 있었어요. 그 시각 익명 설문조사 결과가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김태건 전무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부적절한 업무 지시가 잦습니다. 성희롱적 발언을 자주 합니다. 인격 모독적인 언사를 일삼습니다. 사적인 심부름을 시킵니다. 총 28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어요. 전 직원 이지영 씨로부터 정식 제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김태건 전무로부터 무릎 꿇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의 중에 여자 직원은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발언도 수차례 들었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퇴사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정식으로 조사해 주세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연이어 전 직원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인사팀 회의실에는 하루 종일 면담이 이어졌어요. 김 전무가 회의 중에 농담처럼 계속 여자는 복사기 옆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희에게 개인적인 빨래까지 시켰습니다. 술자리에서 요즘 여자들은 버릇없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부당한 야근을 강요당했습니다. 증언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그동안 참고 견뎠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한 거죠. 소문이 퍼지자 김태건 전무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날 음해하려는 거야. 복도에서 큰 소리로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피해 다녔죠. 누가 이런 짓을 시킨 거야? 분명 배우가 있을 거야. 하지만 돌아오는 건 냉랭한 시선뿐이었어요. 인사팀에서는 쌓여가는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 녹취록, 증언서, 익명 설문 결과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노동부 신고와 함께 징계위원회를 열어야겠어요.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드디어 특별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넓은 회의실에는 인사위원들과 함께 이범수 회장도 참석해 있었어요. 김태건 전무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태건 전무님, 그동안의 행위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장이 차분히 말했어요. 김 전무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칙대로 일했을 뿐입니다. 이런 누명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럼 정유나 인턴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냥 인턴 교육의 일환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강하게 가르쳐야 해요. 그때였습니다. 인사위원장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정유나 인턴, 아니 정유나 씨, 한경그룹 회장 이범수님의 외동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김태건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어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뭐라고요?
회장님의 따님이 신분을 숨기고 인턴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분께 김태건은 허둥지둥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때 이범수 회장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김 전무님,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있었어요. 이건 몰라서 한 일이 아니지요.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당신이 내 딸에게 한 행동들, 그건 다른 모든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신분을 알았다면 달랐을 거라고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노동부 정식 신고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태건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한경바이오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사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정윤아 씨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새로 신설된 윤리경영 개선 전담팀의 팀원이 되었어요. 그녀의 책상에는 윤리경영 개선 전담팀 정윤아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개선 방안 자료들과 직원 상담 일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하겠습니다. 윤아 씨는 자신감 있게 업무에 임했어요. 그동안의 경험이 이제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거든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직접 겪어본 일들이 개선 방안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내 감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고충 처리 창구를 새로 만들고 외부 노무사와 연계한 상담 시스템도 도입했어요. 익명 신고가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까지 구축했습니다. 또한 모든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도 의무화했어요. 매월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로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한 특강도 열었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진 것 같아.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야. 정소혜 씨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아직 시작일 뿐이야. 더 좋은 방향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지. 윤아 씨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그 얼굴에는 성취감이 가득했어요. 한편 김태건은 해고당한 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회사 건물 앞에서 마지막 짐을 챙겨 나오는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때 회사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그였지만 이제는 보안 요원의 호송을 받으며 건물을 떠나야 했어요. 업계에서도 그의 이름은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관련 업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김태건 전 전무 이야기가 경고의 사례로 회자되고 있었어요. 다시는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하기 어려울 상황이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저지른 일들의 대가를 치러야 할 때였거든요. 법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권력 남용, 인격 모독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민사소송도 여러 건 진행 중이었어요. 몇 개월 후 한경바이오의 사무실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적극 받아들여지고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회의실에서는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어요. 상하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젊은 직원이 부장급 임원에게 당당히 의견을 피력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좋은 지적이네요. 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임원들도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소혜 씨가 윤아에게 말했어요. 윤아야, 정말 대단해. 내가 있어서 회사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어. 혼자 한 게 아니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지. 윤아 씨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그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이범수 회장도 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분기별 임원 회의에서 회장은 말했어요. 이번 개선 작업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아가 보여준 용기와 인내력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우리 회사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었어요.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더 좋은 회사로 만들어가야죠. 윤아 씨의 대답에 회장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직원 만족도는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직률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정윤아 씨는 이제 윤리경영 개선 전담팀의 팀장이 되어 다른 계열사에까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만든 시스템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어요. 김태건은 결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벌금형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죠. 그는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경바이오에서는 매년 윤리경영의 날을 제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유나 씨는 이날마다 신입사원들에게 특별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직장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어야 해요. 작은 용기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때로는 정의가 늦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낸다면 반드시 옳은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한 사람의 작은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정유나 씨처럼 말이죠.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도 오직 옳은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세상을 바꿔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정의는 가끔 늦게 오지만 반드시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한 사람의 용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